그래서 지금 뭐 사실 취임하기도 전에 이제 뭐 다들 알다시피 이제 그 청와대 집무실 이전 네. 그 소동이 벌어졌는데 제가 이제 어디 칼럼에도 썼지만은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제 검찰공화국 후보라고 계속 뭐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근데 그 사건이 하나의 상징적으로 지금 극명하게 보여줬다. 네, 네. 자, 목표를 하나 정하고, 그죠? 특수부 수사 그렇잖아요. 그렇죠. 표적을 정하고 네. 그냥 수십 군데 압수수색 그냥 밀어붙이잖아요. 네. 그게 바로 지난번에 그런 식으로 자 갑자기 용산을 정해가지고 네. 타겟이 됐어요. 용산이. 네, 그렇죠. 뭐 다른 이유 필요 없어요. 네. 그리고 무슨 반대 의견, 반대 논리 그냥 뭐 별 의미 없는 거다. 그렇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네. 그죠? 내가 대통령 당선됐다. 그리고 이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옳다. 네, 네. 청와대는 하루라도 들어가면 안 된다. 네. 그죠? 그 신념 하나로 지금 그러잖아요. 네. 왜 들어가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이 없이. 그거는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해석이 나옵니다만은. 자, 그 부분에서 우려했던 어떤 그런 검찰공화국 후보다운 어떤 그런 면모가 또 한편 보였다 하면 아까 이제 말씀하신 또 한 면은 자, 군부가 옛날로 얘기하면 상당히 권력 집단인 그렇죠. 군부가 야, 이게 뭐 검사 출신 대통령 후보의 한마디에 그냥 납작 엎드리더라고요. 네, 진짜 그 충격적이에요. 저는 네, 그래서 네. 제가 저번에 김종대 의원 나왔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김종대 전 의원 아니 어떻게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의장이나 또는 다른 어떤 군 요직에 있는 분 중에 직을 걸고 이게 이 부당함을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느냐. 네, 네. 아무리 뭐 현직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상당히 큰 문제잖아요. 네. 국가 안보는 뭐 그럼요. 다음 네, 문제라도 2주 안에 수천 명의 직원 그 사람들도 국민이잖아요. 네. 국민하고 소통한다면서 그죠? 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이는 거 보고 우려했던 일들이 좀 너무 조기에 현실로 지금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좀 어이가 없었던 것이 예. 본인이 직접 그 지시봉을 들고 브리핑을 했잖아요. 네. 그거는 정치 초보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일이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한다면 대통령 당선자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그것도 애초에 계획된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후일담을 들어보니까 원래 윤한홍 의원이 그걸 브리핑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현장에서 그냥 그걸 제끼고 내가 하겠다라고 해서 했다는 건데 그게 전형적인 검사의 방식이잖아요. 내가 결정한 거고 내가 생색을 내야 되고 내가 언론의 주목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결정한 거니까 언론도 이걸 알아서 마사지를 해달라는 의미도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느꼈는데 그러니까 검찰이 중요한 사건 수사 결과 발표하듯이 본인이 딱 서가지고 그거를 하면서 그 뒤쪽에 배너에 이제 배경이 있는 게 그게 이제 당선자 친필로 써놓은 것 같던데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예. 전혀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도 아니고 물어본 적도 없는 상황에서 전혀 겸손하지 않은 모습으로 지금까지도 그렇게 일관해 오고 있고 저도 조 작가님 말씀처럼 전형적인 특수부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목표 정해놓고 언론 우호적인 언론 동원해가지고 쭉 분위기 만들고 그렇게 하면은 여론은 얼마든지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응하지 않는 집단이 있으면 이제 그쪽을 이상한 것으로 매도하는 식의 방식. 그래서 이제 한쪽을 완전히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그 방식을 생각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그게 먹히지 않으니까 좀 당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론이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고 네네. 심지어 이제 보수 진영에서도 반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근데 지금 최근 나온 뉴스는 어제 이제 뭐 두 분이 이제 대통령 현직 대통령하고 네네네. 당선인 만나서 뭐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자 아마 문 대통령은 아마 이제 원론적으로 그렇죠. 협조하겠다는 네. 의미였던 것 같은데 김부겸 총리가 뭐 따로 만나서 네. 취임 전까지 용산 이전 완료하는 이상이 없도록 뭐 최선을 다하겠다는 투로 얘기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뭐 보도를 통해서 글자로 본 것밖에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김 총리님 특유의 어떤 덕담 아니었을까 싶어요. 김부겸 총리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서글서글하고 수더분한 분이고 뭐 그런 일을 그래 대통령이 하겠다 그러면은 뭐 5월 10일까지 어떻게든 가능한 방안을 뭐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둘이 뭐 형님 동생 하는 사이가 됐었다고 하잖아요. 과거에 뭐 그런 정도를 저렇게 또 부풀려서 언론 플레이하는 거 아닌가 싶고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아까 말씀 하나 더 드렸어야 되는데 그 군부의 반응. 우리가 이제 잘 기억하지만 어떤 이전이나 이런 거 문제 나올 때마다 그 단체로 모여가지고 깃발 들고 어디 모이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 육사 이전 문제 나오면 세상에 육사 옮기는 거 가지고도 그렇게 난리를 내던 사람들이 그렇죠. 예? 그리고 저기 뭡니까 그 문재인 노무현 정부 때 참여정부 때도 성남공항하고 그 롯데타워 문제 때문에
계속 그 이슈가 네, 있었잖아요. 아주 시끄러웠죠. 예. 그때 얼마나 길거리 나와가지고 군복 입고 그 데모를 하고 돌아다녔습니까?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공군 참모총장 아니,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는 예. 그렇게 악을 쓰고 반대해가지고 이제 노 대통령께서도 여러 가지를 판단해본 끝에 고려해보신 끝에 이거는 실제로 안보상의 위해가 될 수 있다, 공역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를 이제 보시고 그걸 허가를 안 하신 거잖아요. 예. 근데 이명박 정부가 되니까 느닷없이 뭐 당선자가 롯데호텔에서 사람들 만나고 있네 뭐 이런 얘기 돌고 나서 롯데호텔 사장이 뭐 고대 동기네 예. 그 장경작 씨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나서 7도만 틀면 된다. 음. 아니 그럴 거를 그러면 제가 지금도 군인들 만날 때마다 물어보거든요. 너희는 어느 게 도대체 맞는 말이냐.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당시에 김은기 공구참모총장이 예. 사의 표명이라도 했습니다. 실제로 전역을 맞아요, 했죠. 그렇죠. 네네. 예. 예. 근데 이번에는 이게 보면은 제가 요새 이제 그 군 장성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 가끔씩 뭐 연락하면서 한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그러지 말고 내가 보기에는 당신들이 굉장히 무시한 거다 이거는. 그렇죠. 예, 예. 세상에 어떤 국가기관을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 경찰청이 그 광화문에 있는 거 거기도 위치가 좋으니까 그쪽으로 가겠다라고 예를 들어 했다고 해봐라. 그럼 나는 이거보다 훨씬 더 시끄러웠을 것 같은데 절대로 가만히 안 있었을 것 같은데 당신들이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그냥 한숨만 푹푹 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애초에 이제 그 권력에 근접해 가지고 헤게모니를 행사했던 집단들의 특징이 그러면서 이제 정치화돼 있고 특정한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자기들을 고유의 색깔이고 그게 맞는 것처럼 그냥 인식돼 버린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극우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그거는 우리 편이기 때문에 그냥 뭐든지 하는 대로 맞춰주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지금 이런 현상을 도저히 설명할 수 없고 이런 누추한 현실에 대해서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금 20년 전에 말씀하신 그런 행태를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그리고 그 문재인 정부에서 군을 어떻게든 좀 개혁해보고 제대로 된 길로 가고자 하는 뜻에서 발탁해서 인사를 한 사람들이 참모총장이 되고 초기에 그것도 뭐 투스타 달고 있던 사람들이 또 쭉쭉 이렇게 올라가서 되고 이러던 사람들이 캠프 꾸려지자마자 1등으로 가가지고 윤석열 씨 밑에 가서 줄 서는 걸 보면서 예. 야 진짜 정말 제가 외람되지만은 저것들은 정말로 어쩔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두고두고 수치가 될 것이고 다음에 이제 저희가 어떤 그 선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집권을 하게 된다면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